예, 성도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오늘 제 직장에 헌혈하는 그 버스 있잖아요. 헌혈차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직원들 헌혈 희망자들은 이제 헌혈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헌혈을 하고 뭐 이제 헌혈을 하려면 직접 헌혈의 집이나 이런 걸 찾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 때나 좀 몇 번 해본 경험이 있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헌혈차가 온다고 해서 헌혈을 한번 해볼까. 지금 피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헌혈에 동참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헌혈차를 보고서 주저주저 했습니다. 이거 그 경험을 알거든요. 이게 침이 들어갈 때 그 따끔함과 이 피를 이제 이렇게 짜내요. 피를 짜내면 한 5분 이상 이게 피를 짜내요. 그러면 이렇게 한 팩 이만큼 피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거 이렇게 많이 뽑아내면 이 빈혈 이렇게 쓰러지면 어쩌지? 이런 걱정도 들고 이제 그러면서 참 이런 것도 굉장히 이런 것도 아까워하고 참 이게 남을 위한 희생 뭐 이런 거에 내 마음을 쓰지 못하는구나. 나는 참 이런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책하면서 또 우리 주님이 전부를 흘리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잖아요. 또 주님 생각하면서 헌혈에 동참을 했습니다. 선물로 버거킹 햄버거 세트 2장과 선물도 받고 했습니다. 올해 깨어있으라는 교회 비전으로 이제 3가지 실천 목표. 첫 번째로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기 해서 이제 성도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나눌 시간을 갖는데요. 이 간증을 하는 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나의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구원받기까지를 되돌아보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떤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간증을 듣는 성도님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나와 같은 길을 동행하는 어떤 동업자 같은 이의 삶을 들으면서 뭔가 위로가 되고 위안을 또 얻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TV 프로 중에 좋아하는 프로가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나이 또래의 남자 형제님들은 다들 좋아하시는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인데, 그 프로를 보면 산이 좋아서 산 속에 들어와서 정말 참 무서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참 행복하게 삶을 살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이제 인생사를 듣게 되잖아요. 정말 다양한 이유로 그 산 속에 와서 삶을 살거든요. 우리 구원 간증이 이제 구원 받은 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성도님들 각자의 그런 다양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어떤 성공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화려한 뭐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다양하게 주님께서 그 성도님들 각자에게 나타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뭐 조그마한 어떤 서로 간에 이제 기쁨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구원 간증만으로는 좀 한 시간을 도저히 못 채울 것 같아서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을 보면서 시편 139편 16절 말씀,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참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 구절이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정말 그 자존감이 막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다. 나의 삶을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주님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참 기쁨이 됐었습니다. 동일한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이 될 텐데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에 참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어떤 뭐 노력이나 뭐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의 이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저의 그 삶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끄셨던 그런 과정들을 되돌아보니까 어떤 뭐 우연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삶에 좀 힘든 뭐 고난 뭐 이런 뭐 실패 이런 일조차도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게끔 하신 또 하나님의 어떤 필연적인 계획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그 아기였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어요. 대전에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뭐 그 당시 뭐 70년대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이 뭐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생활하셨는데 이제 서울에서 막 여러 이사를 하다가 이제 대전으로도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제가 태어났고 다시 또 서울에 올라가셔서 여러 번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이렇게 장이 막 넘어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께서는 그 이제 고향인 남원 산내면
성도님들 잘 아시는 그 뱀사골 계곡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내려가셨고, 아마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지리산 밑에 그 아름다운 환경, 자연 속에서 동화된 참 인생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 참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이제 초등학교를 가서 나 이제 집에 돌아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잽싸게 나가서 이제 그 동네 친구들, 뭐 형, 동생 우리 모여서 뛰어도 하루 종일 뛰어놉니다. 해가 떨어져야 집에 돌아오는 날. 거의 뭐 1년 졸업 때까지 뭐 공부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 생활을 보냈어요. 작년에 우리 예담이 소그룹 형제님들하고 그 저희 시골 동네 그쪽 뱀사골 계곡을 다녀왔는데 이런 자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연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제 그 당시 이제 부모님, 아버지, 친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식 교육에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셨어요. 그 시골에 있으면 자식들 뭐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친구분들이 전주로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가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자녀 공부를 위해서 이제 이사를 결심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들어가면서 해성중학교에 이렇게 전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해성 중고등학교가 이제 예전에 진북동에 있던 이 학교인데요. 시골 그 완전히 그 깡촌놈이 그래도 여기 도시인 전주로 이렇게 전학을 와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제 제가 그 하는 말투에 좀 억양이 좀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게 처음에는 못 느끼시다가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고향 남원 산내 그 산내면이 이 경남 마천과 경계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건 전라도 말 사투리도 아니고 경상도 말 사투리도 아니고 섞여서 어디 강원도 북한말 같은 그런 말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학 왔는데 이렇게 사투리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제 웃겨요. 웃기는 거예요, 그 말투가. 그래서 이제 놀리고 또 괴롭히고 이제 그런 이제 시절을 보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부모님께서 뭐 공부하라고 이렇게 전학 왔지만 초등학교 때 뭐 뛰어놀았잖아요. 전혀 기초가 없어서. 그리고 뭐 중학생 뭐 부모님 뜻 알겠어요. 뭐 이렇게 별로 학업에 관심 없이 중학교는 그렇게 지내왔고 고등학교를 신흥고등학교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신흥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학교에서 월요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교목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 뭐 아들들 이렇게 뭐 뺑뺑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신흥고등학교를 좀 선호하고 이랬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저는 이제 뭐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뭐 예배 때나 성경 이런 과목을 공부할 때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는 있겠구나 이제 그 정도. 그리고 일요일에 이제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은 있었고요. 그 정도 이렇게 고교를 지냈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철이 들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왜 이렇게 전주로 나오셨는가 이유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워낙 기초가 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영어 수학은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암기 과목으로 점수를 채우긴 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는 했어요. 삼형제 중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학을 갈 수 있는 자식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뜻에 부합을 하려면 제가 대학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봤는데요. 수능 때가 참 인상이 깊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당시 이제 같은 교실에 배정된 친구가 우홍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름도 친하진 않았지만 이름이 이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 우홍재라는 친구가 형구가 너가 컨닝할 거야.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바로 뒤에 있던 누군가 몰랐죠. 이렇게 재수생이 그 소리를 듣고 저와 그 친구를 화장실을 끌고 데리고 나와라 해서 나는 이제 컨닝을 하려고 계획을 먹고 왔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앞과 뒤는 A형과 B형 이렇게 시험 유형이 달라요. 그래서 바로 컨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이제 시험지가 배부가 되면 시험지의 유형을 내가 이제 확인을 할 거니까 A형과 B형은 다르니까 내가 A형 거를 확인하겠어. 그러니까 시험지가 배부가 되면 이제 시험 이렇게 넘겨줘. 이렇게 시험 시작되기 전에 잠깐 그 확인할 때 이제 무섭잖아요. 그래서 처음 언어역인가 할 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첫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이거는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저도 이게 컨닝에 공범이 돼가지고 이게 선생님한테 걸릴 것 같아요. 너무나. 그래서 둘째 시간에 이제 수리 영역 시간이었는데 이제 또 보여달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안 보여주고 이제 안 보여줬어요. 그때 이제 뒤에서 연필로 이제 부시면서 끝날 때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수학에 기초가 없는데 수리형에 그게 문제가 들어오겠습니까? 시험 망쳤죠. 2교시, 3교시, 4교시 제대로 시험을 못 봤어요. 나중에 점수를 보니까 수리 영역은 아마 60점 만점인가 했는데 5점인가 그냥 한 번으로 찍었어도 더 점수 잘 나왔을 거예요. 참 그렇게 시험을 망쳤지만 그래도 은혜로 대학은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참 원대한 꿈을 품고 대학은 서울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꿈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안 되고 전북대학교에 점수가 전북대학교에 갈 이제 점수는 되어서 전북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고 전북대학교에서 이제 제 외삼촌인 양호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다니기가 싫었어요. 저는 목표가 부모님의 소원이랄까요? 이제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그 뜻에 이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참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막 그런 공부하는 것처럼 대학 때까지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다니는 것이 재미도 없고
이제 방황이 시작됐는데 그때 우연히 그 동아리를 알게 됐어요. 정치경제학연구회라는 이제 뭐 이런 학술 동아리인데 정말 말 그대로 학술 동아리입니다. 술을 배우는 동아리였어요. 그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 학문은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런 시장 경제 하에서 이런 경제학이잖아요. 이 정치 경제학은 쉽게 말하면 그 사회주의권에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를 해서 자본가가 그 이윤으로 이제 자본가들만 더 배부르게 되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것들 학문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동아리와 이제 연계가 된 것이 그런 기업체의 노조들의 이제 그런 파업 뭐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그런 데모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데모 그런 노동자들의 권리 억압받는 그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이제 그런 걸 하지만 정작 또 데모 돌아오면 술 마시고 또 그런 또뭐 일주일에 3-4번씩 계속 그런 술을 마시는 그런 생활들 너무나 좀 그 이중적인 그런 모습에 또 실망도 하게 되고 좀 그 당시에는 정말 뭔가 좀 그 늪에 이제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또 어떤 우리 인간들의 그런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때 당시에 저의 마음 상태가 정말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참 방황하고 있을 때 이제 외사님께서 교회에 한번 나와 보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셨고 전에 이제 간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이렇게 중간 중간에 선생님께서 워낙에 저한테 저희 형제들에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교회 초대에 거절할 수가 없었죠. 교회 나와서 복음 집회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몰라 이게 사진을 뭐 이렇게 찍는 것을 좋아하거나 뭐 그런 기록을 남기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인터넷 뒤졌더니 이게 김고생님 복음 집회하는 사진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하더라고요. 여러 이제 복음 집회를 참석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쉽게 이해되지 않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정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언젠가 이제 복음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냥 뭐 대학 다니면서 그런 뭐 이런 동아리 활동하고 관심은 거기 있는데 복음 집회 초대는 받았고 교회는 또 와야겠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긴 하지만 몸은 피곤하고 이해하지 않고 그렇지만 또 열심히 듣는 척은 하고 있었고 이제 그래서 복음 말씀을 듣는데 강사 형제님이 참 인상이 좋으셨어요. 이렇게 나이가 50대 중후반이 되셨는데 정말 이렇게 인상이 좋게 나이가 드실 수 있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나이 들면 저런 모습으로 늙어가야지 이제 말씀 안 들고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이제
복음 집회가 끝나고 저희 이제 그 구도자들 1대1로 이렇게 상담하고 하잖아요. 강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좀 상담을 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강사님께서 이제 성경을 펴놓고 서울로 가는데 이것은 서울을 가는 지도와 같다.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믿기지 않으니 뭐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죠.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에 강사님께서 기분이 나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형제님께서 저에게 쌍욕을 하시면서 그 엄청난 모욕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믿든지 아니면 당장 나가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복음 강사님한테 이렇게 이게 성도님들 그러신 분 계신가요? 제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손이 이렇게 벌벌 이렇게 떨리면서 이게 막 그 욕을 인생에서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리고 이런 이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욕을 모욕을 주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분해서 막 이렇게 손이 막 덜덜 떨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혼자서 드는 생각이 이제 복음 말씀은 여러 번 들었잖아요. 정말 성경이 사실이면 지옥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는 이렇게 됐으니 교회에 다시 나갈 기회는 없을 것 같고 참 나만 불쌍하게 되는 거 아닌가. 참 제 자신이 처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다시 또 삼촌이 이제 교회에 초대를 하게 됐고 또 여러 번 또 복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복음 말씀을 듣고 성경이 진리고 그 복음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우주의 시작과 또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 죽음 이후의 삶,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거되는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는 특별한 뭔가의 방법으로 너 구원받았다라는 신호를 주셨으면 좋겠다. 좀 어렸을 때도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뭔가 좀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그런 징표를 보여주시면 내 구원이 확실하게 좋을 텐데 그렇진 않죠. 이제 구원을 깨달은 시점은 저는 저희 이모이신 이제 양순옥 자매님이 이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구원이야. 다른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주님께 내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십시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고 그게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교제를 해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이 구원 받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삼촌을 따라서 교회 집회에 저는 충실하게 다녔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뭐 토요일 날 청년회. 삼촌이 갈 때는 항상 따라다녔어요. 청년 때 좀 이렇게 그 모습을 좀 보려고 했더니 제가 자료는 없는데 어떻게 사진이 청년 때 사진이 2장이 있더라고요. 그 언젠가 이제 식목일 때 그 등산을 한 건데 이 한동환 형님께서 추리닝을 입고 있는 그게 전에 이명재 형님 간증하실 때 동일한 그 복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때 사진이구나. 이거는 캠프 때 이렇게 찍었던 사진인데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2000년 좀 그쯤 언제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진은 김성춘 현재님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아마 전성도들 한 장씩 나눠줬던 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기를 지나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할 쯤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취업에 대한 이제 고민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대를 하고서 이제 있을 거처가 없을 때 김종훈 님께서 그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취방에 얹혀 살게 됐고 불과 뭐 한 2달인가 이제 김종훈 님은 공무원 합격해서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더니 이 대학의 모습이 너무 확 이렇게 상전벽해처럼 이렇게 변해 있었어요. 제가 95년도에 입학할 때는 아직 IMF 이전이어서 취업이 아직까지는 잘 되는 시기였거든요. 막 2개, 3개 대기업에 합격해서 어디로 갈지 막 선택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97년도에 IMF 소식을 군에서 이게 들었습니다. 잘 나오던 막 빵, 우유, 부식이 막 안 나오고 막 그 차량 운행 나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다고 막 그러고 저는 이제 그 정도밖에 느낄 수 없었는데 이렇게 제대해 보니까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막 선배들이 취업은 못 해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김종훈 의원님은 이제 공무원 합격해서 이렇게 이제 떠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도 공무원 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고시 뭐 공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뭐 국어, 영어, 국사에다가 전문 과목 2과목 정도 더 공부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쉽게 뭐 합격하겠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길어졌습니다. 제대를 99년도에 해가지고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같이 이제 공무원 공부 이렇게 하고 했는데 2002년도에 졸업을 하고서 2002년도, 3년도, 4년, 5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한 3년 동안을 이렇게 공무원 공부한다고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제 직종이 교육행정직이라는 이제 공무원인데요. 그 전에 이전에 남원에서 이제 남원 지자체에서 있는 그 시험에 필기 시험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그 공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남원 시험 합격했을 때 필기 시험 합격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이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이제 기뻤죠. 그 뒤에 면접이 남아 있는데 면접은 그 당시 면접은
지금도 비슷해요. 공무원 면접은 그냥 형식적입니다.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이 성적이 그 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한두 명 걸려내려고 하는 면접이거든요. 이제 면접을 형식적으로 하지만 뭐 그 중에서도 뭐 어떤 정치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뭐 이제 이런 사람은 당연히 탈락되겠지만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으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정상이죠. 그래서 점수로 이제 컷9에 이제 걸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면접 탈락시키는데 제 점수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되는 줄 알았죠. 면접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냥 뭐 좋은 인상에 가서 인사 잘하고 나오면 되겠지. 그런데 이제 남원 그 시청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간단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답을 못했어요. 뭐 춘향전을 한자로 한번 써봐라. 근데 이게 춘자 이걸 봄춘자를 이게 그 향자를 향자를 써야 되는데 고향 향자 쓰구나. 그래서 면접 끝나면서 그 면접관이 왜 이렇게 남원에 대해서 모르세요? 이제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전 몰랐죠. 이거 신호라는 것을. 이제 그 최종 합격자 그 발표하는데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 남원 시골 다시 내려가서 이제 누워서 눈을 감는데 다시 한번 그 암흑 흑암을 경험했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까매요. 앞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시험을 합격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떨어뜨렸지? 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인이 무엇일까? 이 면접 그 준비 안 하고 이것 생각 않고 내가 대학 다닐 때 이게 뭐 막 데모한다고 가서 한번 경찰서에 잡혀가고 막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면접에 신원조에서 걸린 건가? 이 생각하면서 합리화를 시켰는데 참 그 암담한 시기에 이제 또 자포자기한 이제 심정으로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양 선생님께서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빨리 또 시험은 또 있으니까 와서 또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전주 올라와서 시험을 준비를 했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있는 시험에 또 임실군 또 시험과 여기 교육청 시험에 또 필기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 이제 면접책을 그냥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들어갔는데 뭐 공무원의 7대 의무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뭐 이렇게 뭐 7가지 얘기하고 됐습니다, 가세요. 너무나 그냥 쉽게 면접이 끝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당시 시험에 1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1등을 뭐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막 찍었거든요. 막 찍은 문제도 그런 문제도 다 이렇게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육행정직에 합격을 하게 됐고, 만약 그 전해에 남원 시험에 합격했다면 지금은 저는 남원 서문교회 성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기린도교회에게 남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때가 차서 이면아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 하나를 아쉽지만 아들 하나 여주님과 함께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 지금 제가 1월 1일자로 군산교육청에 발령을 받아서
군산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10년 동안을 이 완주 관내로 이렇게 뭐 출근하면 한 15분, 뭐 20분 정도 거리, 퇴근하면 학교 퇴근하면 4시 반 퇴근에 집에 도착하면 5시, 뭐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육청은 6시 퇴근에 또 1시간 정도 차를 몰고 오면 7시가 넘고 밥 이렇게 후다닥 먹으면 이제 집회에 나올 수 있는 하루가 너무 하루가 너무 길어요. 이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학교 행정팀이라는 팀의 이제 팀장인데요. 엊그제 저희 팀의 차석이 이런 뉴스 보도가 JTBC 뉴스 보도가 났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링크를 보여주더라고요. JTBC에서 전주 이제 중학교 배정을 했는데 양현초에 다니는 학생 32명이 바로 앞에 양현중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서 40분 거리에 있는 만성중학교 배정을 받았다. 이 분노한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찾아가서 그 담당 팀장과 이제 면담을 하고 이런 어떤 대책도 없이 학생들을 그렇게 스쿨버스도 없고 버스 차선도 없는 데를 가라고 이렇게 했느냐 막 따지고 대책을 세우라. 그런 뉴스 보도였어요. 그런 일을 제가 해야 하고 있는. 예전에 정훈 형제가 아중 초등학교에서 호성중학교에 발령 나가지고 전주교육청을 학부모들이 한 달간 점령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좀 그런 또 아중 사태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학교 행정에서 학교 행정팀에서 하는 업무가 이제 학교를 설립하고 또 주민 수가 막 이렇게 늘어나는 곳에 또 학교를 또 이전 설립을 하고 또 학생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 이런 기초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곳이에요. 공무원 이 교육행정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좀 고난이도 그래서 다들 안 하려고 하는 깊이 부서거든요. 또 개발업자들 아파트 개발업자들은 지금 군산이 이제 전주는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지금 끝나고 또 조정 대상으로 돼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가지고 군산으로 다 몰려갔어요 지금. 그래서 군산에 땅만 있으면 아파트를 막 지어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 근처에 뭐 초등학교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합해야 개발 허가를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교육 부지를 업자들이 이제 제공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파트 개발 그런 업체들은 지금 군산이 막 이렇게 핫한 지역이어가지고 땅만 있으면 막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뭐 기껏하면 그런 협의가 뭐 1년에 한 3차례, 4차례 정도나 한다는데 지금 그와 관련된 협의를 한 달에 6번이 지금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담당 직원도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피할 수 있을까? 저 육아휴직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깊이 이런 부서긴 한데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한마디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 파악을 빨리 해서 제가 이제 좀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이 한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떨까 항상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데 이제 끝내도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형님 말씀하셨던